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오늘 영상은 SNS 마케팅,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대한 내용인데요. 강의를 들어도 검색을 해봐도 구독자가 안 늘고 반응도 없는 분들, 그러니까 초짜분들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못 지켜서 그렇더라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전제 조건을 깔고 갈게요. 특별한 재능이 없고 마케팅을 특별히 해본 적도 없고 특별한 자기만의 환경, 어떤 집이 좋다든가 차가 좋다든가 잘생겼다든가 이런 게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조건입니다. 유튜브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강의도 들으셨고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다 갖다 버리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 다 쓸데없고 오히려 방해만 돼요. 그러니까 멍청해져야 돼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량. 온라인 마케팅의 기본은 무조건 물량입니다. 짧은 기간을 정해서 물량을 100개 정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건 인스타건 블로그건 일단 100개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못 다루신다고 하면은 6개월 정도를 정해서 100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편집 프로그램은 좀 한다, 스마트폰으로 편집할 줄 안다, 그런 분들은 3개월로 정하세요. 3개월 안에 100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좀 타이트하게 정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무자본이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 붐이 일었었죠. 그만큼 개나 소나 다 뛰어들었었어요. 그 개들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그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유튜브를 한다면 영상 하나를 제작해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요? 찾아와요?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어느 정도는 플랫폼 자체에서 퍼뜨려줘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상 하나를 만들면 이거는 마치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 중에 그 모래 한 알이에요.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눈에 띄려면 아까 전제 조건에서 말했다시피 얼굴이 겁나 이쁘거나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이쁘거나 몸매가 좋다거나 그러면 알아서 소문이 나겠죠. 그런데 이런 게 없다면 그냥 물량이에요. 유튜브도 영상 기본으로 100개를 목표로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퀄리티가 좋으냐 나쁘냐 그때 따지시는 거예요. 알고리즘도 나중에 가서 따지세요. 어떤 분들은 소재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채널의 일관성이죠. 너무 엉성해서 사람들에게 만족도가 낮아가지고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되면 좋아요. 편집도 잘하면 좋죠. 하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편집 프로그램 익히려고 학원 다니라고 6개월 소비하지 마시고요. 만들면서 해 나가면 돼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편집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 그리고 또 못하면 어때요? 어차피 조회수도 안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봤자 어차피 100, 20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쪽팔릴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물량. 이 물량을 자꾸 얘기하는 이 과정을 왜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수월하게 영상을 만드느냐, 이걸 100개를 해보면은 작업을 방해하는 게, 작업을 지연시키는 게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문제점은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기 상황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끼를 예로 들게요. 도끼가 지금처럼 잘 된 게 음악을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음악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기는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얘가 상처를 받고 전략을 바꾼 거죠. 1년에 앨범 10개씩을 만든 거예요. 다른 래퍼들은 1년에 앨범 한두 개 만들 때 10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몇 개가 터진 거예요. 유튜브도 똑같아요. 하나가 터지면 그 뒤에는 알아서 조회수가 올라가요. 저의 경우 유튜브를 만드는 과정은 책을 3번씩 보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을 때 기준으로 해보면 1분당 영상 편집에 1시간씩 걸렸어요. 9분짜리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은 9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밖에 못 만들었어요. 책을 3번씩 보니까 내용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영상이 안 올라오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들어오는 횟수가 적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올렸다고 하면은 저를 좋아하시는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저한테 4번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다 끝까지 3번 읽고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읽다가 중간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결정을 했고, 저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촬영 장소, 이런 게 마땅치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진이나 영상으로 그냥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글자가 뿅뿅 나오고 특수효과 나오고 막 불 나오고 막 이러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영상이 2주에 하나씩 나오는 것보다 자주 나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결론, 우선 영상 100개를 만든다. 그리고 기간을 자기 자신한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는다. 그러면서 영상 편집이나 전체 과정이 익숙해지는 시스템을 맞춘다. 그리고 100개를 했는데도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넘는다, 10,000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만두세요. 그냥 딴 거 하세요. 이건 진짜 소질이 없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딴 거 하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예요. 내용을 다 만들고 나서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걸 붙여보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본 책 내용이 이렇다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좋으면 좋다, 좋으니까 사라, 나쁘면 나쁘다, 나쁘니까 사지 마라,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극단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어중간하게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 이렇게 하면은 시청자들한테 다시 선택권을 넘겨주는 건데, 시청자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영상을 보는 건데, 이걸 다시 시청자들한테 준다고 하면은 시청자들은 딴 데 가서 보겠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과하다 싶어도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주장을 해야 돼요. 업체한테 고소가 들어올 정도는 안 되고요. 사람들은 언더독이 무슨 책을 읽으셨는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래서 뭐? 라는 행동 지침을 주는 거예요. 사라 마라, 읽어라 마라, 나쁘다 해라 마라. 가장 좋은 거는 재밌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끼거나 하면 좋은데, 뭐 아시다시피 저도 재미를 주지는 못해요. 웃기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정보를 주는 게 좋아요. 사람의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에요.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런 정보를 던져주면 사람들은 정보로 인해서 재미를 느끼기도 해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위로를 해준다든가, 감동을 준다든가, 슬프게 한다든가, 스트레스가 풀리게 해준다든가, 뭔가 하나를 주는 걸로 끝내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태그를 어떻게 달고 제목을 어떻게 달고 이런 실용적인 내용을 원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개념적인 내용이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거 진짜 쓸데가 없어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디지털 노마드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 홍보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심지어는 글 쓰는 작가들조차 SNS를 열심히 해요. 왜냐면 출판사에서도 그런 작가를 원하거든요. 일단 관심을 끌어야지 평가를 하든 말든 그 다음에 하는 거니까요. 직장 다니시면서 나도 SNS 하나 키워서 인플루언서처럼 돈이나 벌어볼까, 아니면 사업할 때 어떻게 유용하게 써볼까 한두 개 올려보고 반응 없으니까 안 하시잖아요. 인스타 같은데 잘 보시면은 정말 유머 같은 거, 웃긴 동영상 같은 거 그냥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거 그냥 퍼다 올려서 팔로워 수가 몇십만인 그런 인스타도 많아요. 자기 자신이 뭐 이쁜 맛집이나 성수동에 있는 블루보틀 같은 카페 같은데 멋있는데 안 가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안 하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 내에 100개를 목표로 해서 시작을 하시면은 어쨌든 소재거리가 안 나오는 아이템은 알아서 걸러낼 수가 있어요. 한 20개 했는데 없다 소재가, 그러면 그걸 안 하고 딴 걸 하겠죠. 뭔가 또 찾겠죠. 그리고 많이 올리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게 돼요. 100개 중에 어떤 거는 하나 걸리거든요. 그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를 예로 들면은 저도 그냥 좋은 책을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부자나 돈 버는 방법, 이거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그걸 몇 번 했었죠. 지금은 안 하지만. 자, 일단 그래요. 이 2가지를 먼저 지키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고 할 맛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2가지를 먼저 실천을 꼭 하세요. 스토아 철학을 여기다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말했죠. 자,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은 조회수나 구독자 수, 광고 수익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내가 한 행위에 따라서 돌아오는 보상이니까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렇다면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영상의 개수나 영상의 퀄리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통제할 수 있는 것, 영상의 개수에 신경을 쓰시고 100개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퀄리티를 신경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고리즘, 마케팅 기법, 이건 나중에 하세요. 이걸로 큰 사람은 마케팅 회사밖에 없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